전기음성도 얘기를 같이 보고 합시다. 자, 이런 게 있어. 우리 전기음성도 앞에 잠깐 나왔었는데 뭐라 했지? 이거 전기음성도 전기적으로 음성을 띠는 정도 이렇게 공부하면 안 된다고. 그지?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할 게 없어요. 말뜻이 뭐냐? 전기음성은 이런 거야. 얘는 공유 전자쌍을 당기는 힘, 이걸 가지고 했다고. 누가 했냐면 이건 라이너스 폴링이라는 사람이 있거든. 그 사람이 이제 이런 걸 이제 했는데 그 전기음성을 만들 때 이 기준을 정해서 기준을 플로린을 기준으로 4.0으로 정하고 상대값을 만드는 거야. 이건 왜 필요하냐면 이런 것 때문에 필요한 거야. 예를 들어서 또 아까 했던 것 중에 NaCl이 있고 HCl이 있다고 하자. 그럼 얘네들이 어떻게 결합을 하냐? 이거는 둘 다 결합 자체는 극성 결합을 하고 있거든. 근데 어떤 식이냐면 이 상대값들을 이렇게 쭉 써보면 우리 뭐라냐 앞에서 얘기할 때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을 때 주기율표가 이렇게 있으면 플루린이 가장 높고 얘가 4.0이고 원래 리튬부터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이렇게 있으면 요 하나하나가 0.5씩 차이 난다 그랬어. 그 얘가 4.0이면 이 앞에 있는 얘는 1.0 이렇게 되겠지. 그 밑에 있는 것 중에 나트륨하고 염소가 이렇게 있으면 다른 거 뭐 굳이 다 외울 필요 없는데 얘는 3.0이고 얘는 0.9야. 말뜻을 보면 얘가 0.9인데 이게 3.0이야. 그럼 얘는 어떤 식이냐? 얘는 얘가 당기는 힘이 굉장히 작고 얘가 굉장히 센 거야. 그러니까 얘는 아예 하나가 그냥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가 되면서 전자를 아예 얘가 잃어버리고 얘는 전자를 얻어버리고 이런 식이 된 거지.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얘가 2.1이고 얘가 3.0이거든. 그럼 공유 전자를 얘도 당기고 이런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전자를 공유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얘네들은 차이가 2.1이고 얘네는 차이가 0.9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 얘가 차이가 크니까 한쪽이 완전 마이너스, 한쪽이 완전 플러스가 될 수 있다는 얘기지. 이쯤 하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있겠지? 그러면 이 중간에 기준은 뭘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 그지? 근데 그런 걸 이제 다시 나타내자 이거야. 그래서 거기 책에 오른쪽에 보면 이런 게 나오는데 결합의 극성이라고 해서 너네가 결합을 보면 결합은 극성 결합이 있고 무극성 결합이 있는 거야. 그럼 극성 결합 원래 말은 원래 정의가 뭐냐?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닌 결합. 그럼 무극성 결합은 뭐냐? 전기 음성도 차가 0인 결합이야. 근데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 무극성 결합이라는 건 뭐냐? 같은 원소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극성 결합은 뭐냐? 다른 원소 간의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쉽죠. 근데 왠지 애들이 왜 이런 생각하냐면 봐봐. 얘가 3.0이고 이게 3.0이거든? 이거 두 개 같아 안 같아? 이거 같지 않아. 왜냐면 이게 반올림한 숫자야. 이거 같은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이건 같은 거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리고 극성 결합을 하고 있는 거를 다시 둘로 나누면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온 결합이 있고 그리고 극성 공유 결합이 있다. 이런 식인 거야. 그러니까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무극성 결합은 뭐냐? 무극성 결합은 똑같은 거 두 개가 공유 결합은 무극성 결합. 극성 공유 결합과 이온 결합은 뭐냐? 이거 아까 했잖아 저기서. 이온 결합은 쪽 하고 있으면 이온 결합. 공유 결합은
액티브하고 있으면 공유결합. 같은 거 두 개 있으면 무극성 공유. 근데 약간 조심할 게 뭐냐 봐봐. 선생님 무극성 공유결합은 이런 겁니까? H와 H, F와 F, O와 O. 맞아. 맞는데 이럴 수도 있어.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그렸을 때 H와 C와 C와 H 그러잖아? 그럼 얘는 이렇게 놓고 보면 요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고 요거는 극성 공유결합인가. 그러니까 하나의 분자에 무극성 공유결합과 극성 공유결합이 둘 다 있을 수 있는 거라고. 선생님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원래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익숙하게 보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하더라고 애들이. 있는 거야. 알았죠?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그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아래에 보면 이제 그걸 얘기하거든. 결합의 이온성과 공유성이라고 해서 그게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표로 만들어서 나타내는 거야. 뭐냐면 이 무식이 이렇게 가면 전기 음성도 차이가 크단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이온성이 커지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내가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위로 올라가면 이온성이 커져. 반면에 아래로 내려가면 이건 공유성이 커지는 거야. 그리고 이 표에 의하면 이온성과 공유성은 반비례하는 건 아니고 더하면 100이 되는 거야. 0이 아니라. 왜냐면 이온성이 크면 떨어진 정도가 큰 거고 공유성이 크면 겹친 정도가 큰 거거든. 떨어진 정도와 겹친 정도를 합치면 100이 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또 예를 들어볼게.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NaCl 같은 경우는 차이가 얼마냐면 이 차이가 2.1이야. 근데 그게 어디 있는지 거기 표에 보니까 표에 대충 NaCl 한 75%? 이렇게 보니까 여기가 75%야. 75%. 간혹 이제 애들이 물어보는 게 뭐냐면 선생님 NaCl은 여기에 점이 찍혀 있고요. 이 선은 뭔가 했는데 이 선은 점근선이라고 하는 거야. 여러 점의 평균값을 그은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데이터가 없는 거는 이걸로 찾고 데이터가 있는 건 있는 걸로 찾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무슨 말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또 할게. 만약에 HCl을 보면 HCl은 어디 있냐? 그럼 HCl은 여기 정도에 있어. 얘는 차이가 얼마냐면 차이가 한 0.9밖에 안 나. 보면 얘는 또 어디에 있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뭐 이건 뭐 약간 애매하긴 하지만 약 20% 이렇게 하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하면 얘가 80%가 되는 거야. 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똑같은 표현을 다시 한번 해볼게. NaCl은 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해 있으니까 이온 결합이야. 뭐 이렇게 표현해도 돼. 안 되는 거 아니잖아, 그지? 근데 이제 이걸 보아하니 NaCl은 이온성이 75%고 공유성이 25%라 이온 결합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약간 가오가 있잖아. 그지? 이렇게 만든 거야. 그래서 그런 걸 나타낸 거고. 자, 그럼 다시 한번 거꾸로 한번 가보자. 거꾸로 가보면 만약에 여기에 50%를 이렇게 그었을 때는 얼마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 기준선을 50%라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냐면 약 1.7이야. 그래서 원래는 이건 이제 편의상 절대적인 건 아니야. 17, 그러니까 1.7, 17이 나와. 1.7을 기준으로 해서 자 정리를 해보면 전기음성도 차이를 봤을 때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 0에서부터 1.7까지는 극성 공유결합, 넘어가면 이온결합. 다시 0이면 무극성 공유결합, 0에서 1.7까지는 극성 공유결합, 1.7을 넘어가면 이온결합. 이런 식으로 하는데 이건 절대적인 수치가 아니라고. 무슨 말이냐면 요건 그냥 편의상 이렇게 하는 거고, 내가 HF라는 놈을 한번 보면 이 HF는
H가 2.1이고 F가 4.0이야. 차이가 1.9가 난단 말이야. 그럼 이온이냐? 아니야. 얘 위치를 찾으면 위치가 1.9지만 요렇게 보면 약 한 43% 정도의 공유성을 갖게 돼. 아, 이온성. 말을 잘못했고. 이온성이 한 43%, 공유성은 그러면 57%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이런 거는 요게 1.9가 되지만 어차피 비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니까 얘는 공유 결합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그런 건 너네가 참고로 본다. 자, 거기 정리해봐 빨리. 금속? 그냥 금속이 뭐야? 아, 그런 건 여기서 따지는 게 아니야. 이거는 뭘 따지는 거냐면 아까 얘기했잖아. 겹친 정도, 떨어진 정도, 요거만 따지는 거야. 그리고 금속인 Fe는 이건 공유 결합을 안 하니까 얘를 가지고 전기분석 굉장히 낮겠지. 자기들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 그건 필요 없고. 하여튼. 무슨 말 알겠지? 별거 아니잖아. 잘 안 나와 이런 거는. 근데 말만 알면 돼. 말만 알면 돼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 뭐 거기 없는 걸 내가 만든다면 뭐 거기 뭐가 있냐? 없는 게 별로 없네? LICL 없다. LICL 있나? LICL이 없지. 그지? 만약 내가 LICL 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LICL 그러면 LI가 1.0, CL이 3.0 합치면 이게 차이가 2.0 이렇게 나온다. 그지? 그럼 2.0에서 올리는데 여기는 이제 이 점이 없으니까 요 선하고 만나는 데서 이렇게 찾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지? 그런 얘기고.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가보면 다음 페이지는 쌍극자 모멘트라는 얘기가 나와. 쌍극자 모멘트. 자, 이건 무슨 말이냐라는 건데 말을 잘 보면 쌍극자라는 거야. 쌍극자. 쌍극자는 두 개의 극이 되어 있다 이런 뜻인 거야. 다시 봐봐. 말을 정리해주면 쌍극자 모멘트라고 하는데 이 쌍극자는 다른 말로 이중극자라 그래. 이중. 두 개의 극이 있다라는 거야. 영어로 하면 dipole 그래. 그러니까 폴이는 우리 지구랑 똑같아. 지구도 N극과 S극이 있는 다이폴이야. 그런 걸 이중극이라 그래. 근데 여기서 이 모멘트는 뭐냐면 모멘트는 힘을 부분적인 힘 이런 뜻이야. 근데 원래는 모멘트는 부분힘 뜻은 아니고 원래는 돌림 힘의 뜻이야. 원래는 돌림 힘의 뜻인데 너무 어려우니까 빼고. 자, 이거 왜 생기냐? 너무 쉬운데 이거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고. 아, 너무 뻔하잖아. 아까도 내가 HC 또 HC에 H와 CL이 이렇게 있으면 뭐라 그랬냐면 H는 전기음수가 2.1, CL은 3.0. 공유 전자쌍을 얘가 이렇게 당기면 얘가 더 세게 당겨 이런 식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쪽으로 힘이 있는 거야? 이쪽으로 힘이 존재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이게 쌍극자 모멘트야. 결국 이 모멘트는 어디서 어디로 가냐? 전기 음성도를 봤을 때 전기 음성도가 작은 쪽에서 전기 음성도가 큰 쪽으로 이렇게 모멘트가 존재하는 거야. 작은 쪽에서 큰 쪽으로 모멘트가 존재하는 거지. 자, 중요한 건 이렇게 모멘트가 존재할 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게 모멘트인데 쌍극자의 말도 길어. 모멘트의 합이 0이 아니야. 뭐 합할 것도 없잖아. 하나밖에 없는데. 어쨌든 합이 0이 아니야. 이렇게 합이 0이 아닐 때 이걸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너네 이거 알잖아. 많이 봤잖아 이거. 마찰 계수할 때도 보잖아. 뮤가 0이 아니야.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를 만약에 해본다. 이산화탄소는 C가 있으면 O가 있으면 O가 이렇게 있잖아. 전기음수는 전기음수 얘가 2.5 이게 3.5 이게 3.5 이런 식이지. 그 얘는 지금 결합이 무슨 결합이라고?
극성 결합이다. 그죠? 극성 결합에서의 모멘트가 어떻게 작용하냐? 그럼 얘는 이쪽으로 모멘트가 작용하는데 요 모멘트는 요 차이만큼 작용하겠지, 그지? 근데 이쪽으로도 모멘트가 작용하더라. 양쪽 모멘트가 같네. 그럴 때 뭐라면 쌍극자 모멘트의 합이 0이야 이렇게 얘기하겠지. 이런 걸 무극성 분자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극성 결합을 하고 있는 무극성 분자다라는 말이죠. 극성 결합은 아까 뭐라 했지? 전기 음성도 차가 0이 아닌, 이건 뭐야? 무극성 분자는 쌍극자 모멘트 합이 0인 분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말들 알아두면 되는 거야. 거기 보면 이제 극성 결합이 그런 뜻이고 쌍극자 모멘트가 그런 표시고, 이럴 때 이제 표시할 때 이런 표시도 쓰거든. 얘는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델타 마이너스 이렇게 표시하고, 얘도 상대적으로 델타 마이너스, 얘는 상대적으로 델타 플러스 이렇게 표시는 해. 이건 이제 부분적인 극성이다 이런 표시를 쓰는 거야. 델타는 이렇게 써. 델타 마이너스 플러스, 뭐 올챙이처럼 그리죠. 됐죠? 정리해놓고, 이건 뭐 어려운 말 아니니까. 이게 원래 이제 계산하는 법이 있거든. 거기 보면 책에도 이제 그 설명을 잠깐 쓰는데, 쌍극자 모멘트를 어떻게 하냐? 얘는 원래는 이제 여기서 지금 표현할 때 봐봐. 쌍극자 모멘트 요걸 계산할 때, 지금 내가 전기 음성도 차로 표시한다 그랬잖아.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실제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 모멘트는 원래는 얘와 얘 사이에 전기 음성 차가 아니라 모멘트의 길이가 있어. 길이. 그 길이를 가지고 원래 계산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여기는 뭐 자세하게 써놓진 않았고, 너네가 이제 자료가 있을 때만 이제 그렇게 푸는 거고. 뭐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다음 페이지.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이제 루이스 전자음식이 다시 한번 나옵니다. 다시 한번 몇 개만 같이 한번 정리해보고 이렇게 하자. 자, 거기 아까 얘기한 거 다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몇 개 해볼게. 봐봐. 너네가 반드시 할 줄 알아야 되는 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 C2H2, N2H2, O2H2, OF2, 뭐 이런 것들. 아니면 N2H4. 자, 이런 것들은 루이스 전자음식으로 빨리 그릴 수 있어야 돼. 빨리 그려봐. 특히 잘 나오는 게 요거야, 요거. 이런 것들은 수능에서 A2, B2의 형태다 라고 해서 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거는 반드시 봐야지. 뭐 어떤 애들은 외우기도 하는데 별로 난 외우는 거 좋아하지 않아서. 자, 뭐 어차피 나중에 뒤에서 또 다 할 거니까 빨리빨리 해보시고. 물론 이게 선으로 그리는 게 훨씬 편하고 실제로 그렇게 그려, 수능 문제 풀 때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루이스 전자음식을 그려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다시 한번 그려볼게. C는 원래 전자가 4개, 4개가 부족한데 옆에 H 하나한테 이렇게 주면 자기들끼리는 3개. 그래서 옆에 C에 다시 또 3개를 이렇게 얻으면 옆에 H한테 하나를 주고 하나를 얻고, 이렇게 해서 여기 8개, 여기 8개, 2개, 2개 이렇게 가야지. 됐죠?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걸 결합선으로 표시하면 훨씬 쉽지. 그죠? 근데 어쨌든 선으로 하더라도 비공유전화쌍은 반드시 표시해라. NTH2 마찬가지인데, 여기 N을 내가 그리면 N에 H 하나한테 점을 줬어, 그제? 그럼 나머지 가운데 거에서 2개를 결합을 하고 나머지 2개가 남고, H가 이렇게 있으면 또 역시 N에 이렇게 있고 이렇게 H 이렇게 들어가면 되지. 이거를 선으로 그리면 H, N, N, H, 비공유, 비공유 이렇게. 아주 중요해. 시험 문제에서 이런 거 되게 잘 나오는 거는 얘를 보면
공유가 4쌍, 비공유가 2쌍, 뭐 이런 식으로 나오지. O2H2 혹은 H2O2인데 요 같은 경우는 역시 O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H가 있고 여기 O가 있고 여기 H. 비공유를 표시하면 2쌍, 2쌍 이렇게. 뭐 F2도 마찬가지. O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F, 여기에 F. 이건 뭐 거의 안 빼놓고 시험에 나오지. 표시하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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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주 잘 나오는 말 중에 공유분의 비공유 이런 말이 아주 잘 나오거든. 그럼 공유가 얼마냐? 공유가 2, 비공유가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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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3개, 6개, 8개네. 그죠? 4네. 공유분의 비공유가 4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쓴다고. 수능에서. 이거는 내가 다시 한번 써보면 얘는 n이 이렇게 있으면 이번에 h가 2개가 붙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n에 이렇게 h 붙어서 표시하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공분의 b를 따지면 공유가 5개, 비공유가 2개 뭐 이런 식이지, 그지? 근데 이제 이게 달라지는 게 왜 달라지냐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내가 쓸 때 이렇게 N2, F2 그러면 답이 F4 그러면 답이 달라지잖아. 비공유 때문에. 마찬가지 여기도 만약에 O2, F2 이렇게 하면 답이 달라지겠지, 그지? 그럼 만약에 O2, F2라고 하면 여기가 F로 바뀌니까 이렇게 F로 바뀌면 비공유가 여기서 생성되잖아. 그러면 공분의 B를 써라. 공분의 B를 쓰면 공유가 3, 비공유가 3, 6, 10개지. 특이한 숫자가 딱 나오지. 이걸 만약에 B분의 0으로 하잖아. 그럼 B분의 0이 0.3인 이렇게 나와. 그럼 B분의 0이 0.3이라는 게 10분의 3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여러 가지 될 수가 있잖아. 그지?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또 헷갈리는 거야. 이걸 만약에 실제로 만약에 얘를 내가 만들었을 때 B분의 0 이렇게 하잖아. 그럼 B분의 0이 10분의 3 이렇게 나올 거고 얘는 B분의 0 하면 2분의 5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얼마? 이렇게 2분의 얘는 2.5가 나오는데 얘는 0.3이 나오잖아. 이걸 상대값으로 낼 수 있어. 미치는 거지. 그런 식으로 문제를 만드는 거야, 다. 그러니까 여기를 어렵게 낸다라는 건 뭐냐면 기본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어떻게 섞냐, 섞어서 내냐 이런 식인 거지.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많이 보면 이제 특이한 숫자들이 나오지. 자, 한번 잘 정리해 보시고 지금 그 2페이지 그 내용 143페이지까지 그거는 너네가 한번 잘 정리해 놓고 요 내용을 잘 정리해라. 그리고 좀 이따 다시 한번 총정리를 또 해. 결국 수능에는 이거 나오는 거야, 여기. 공분의 B 혹은 B분의 0. 그거 가지고 내는 게 가장 일반적으로 좋은 문제. 그 전에 이제 공부할 게 있으니까 몇 개 공부하는 거고. 자, 잘 정리하시고 다음 페이지로 갑니다. 네,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가면 이제 분자 구조에 관한 얘기를 좀 정리를 하자. 이제 전체적으로 분자 구조가 어떻게 되냐 라는 걸 정리하고 외울 거 외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일단은 이런 게 있어. 분자 구조를 결정할 때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가장 기본이다 라고 해서 이런 게 있어. 전자쌍 반발의 원리. 무슨 말이냐면 전자쌍은 서로 밀어낸다라는 거야. 뭐 당연한 얘기인데 전자쌍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반발을 할 거야. 근데 전자쌍은 두 종류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 만약에 공유 전자쌍만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하냐? 얘는 미는 식이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균형을 맞춰서 고르게 배치하면 되겠지. 근데 만약에 공인전자쌍만 있는 경우가 아니라 공유와 비공유가 같이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공유보다 비공유가 반발력이 더 세. 그래서 비공유가 반발을 더 많이 한다. 여기서 이제 결합각이 바뀌는 거지. 그 대표적인 경우를 만약에 보면, 예를 들어 내가 이런 게 있어. 뭐 CO2가 이렇게 있으면 C의 양쪽에 O가 이런 식으로 공유 결합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럼 당연한 얘기로 C에 O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공유, 여기에 공유가 있으니까 이게 두 개가 균형을 이루려면 180도가 되면 되지 않냐, 이런 식이지. 근데 만약에 BF3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치자. 그럼 얘는 붕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F와 F와 F가 이렇게 있어. 얘가 공평하게 이렇게 있으려면 얘는 120도의 평면 삼각형의 형태가 되지 않냐, 이런 식인 거지. 만약에 CH4가 이렇게 있으면, CH4는 C가 있으면 여기에 H 이렇게 있는데, 요 경우는 이게 90도로 있는 게 아니라 입체 구조라서 정사면체의 이런 형태가 이렇게 된다. 그래서 만약 C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H, 여기에 H, 여기에 H, 여기에 H가 이렇게 돼서 요 각도는 109.5도로 균형을 이룬다, 이런 식인 거지. 근데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런 형태가 되면, 얘는 비공유가 있기 때문에 질소가 있고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여기에 수소 이렇게 있으면 비공유가 이렇게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미는 요 힘 때문에 요 각도는 더 작아진다, 이렇게 가야지. 이런 걸 전자상 반발의 원리다, 이렇게 한다고. 요거를 예전에 이제 애들하고 설명을 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이걸 또 이해 못한 애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근데 옛날에 학원에 수업하러 가다가 중간에 시간이 좀 남아서 사우나에 간 적이 있어. 사우나에 갔는데 사우나가 이런 사우나가 있어. 사우나가 여기 이렇게 탕이 있고 여기가 이렇게 샤워하는 데가 있는 거야. 이렇게 문을 이렇게 쭉 열고 들어갔더니 샤워기가 여기 8개가 이렇게 있는 거야. 근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래서 내가 여기서 샤워를 했지. 잠시 후 삐그덕 이렇게 소리가 나더니 누가 들어왔어. 나는 못 봤지. 걔 어디서 샤워하겠냐. 아, 여기서 할 일 없잖아. 다 비어있는데 여기서 샤워를 했겠지. 그지? 잠시 후 또 삐그덕 소리가 나는데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여기서 샤워를 하는 거야. 뭔가 좀 이상하잖아. 잠시 후 또 삐그덕 소리가 났어? 또 어떤 사람이 들어오더니 이렇게 돌아서 여기 와서 샤워를 하는 거야. 상황 이해하겠어? 어떤 상황이야?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고 내가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얘네들이 왜 일로 왔는지 상황을 알겠냐고. 알겠어? 알겠어? 아, 여기서 보이니까? 야, 남탕에서 좀 보면 어떠냐, 씨. 아이, 내가 빨리 샤워를 마치고 딱 가서 보니까 이 새끼가 등에 용문신이 있는 거야.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피하더라고. 내가 이 상황을 딱 보고, 아, 그렇구나. 비공유 전자쌍이 있으면 이런 식의 구조가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걸 알았지. 그지? 이게 뭐야 이게? 아, 암모니아구나. 아,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물을 그려도 물이 어떻게 해? 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게 H를 내가 이렇게 그린다고 해서 90도가 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비공유가 있으니까 이렇게 당연히 굽어 있는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인 거지. 그죠? 그런 걸 우리가 비공유 전자쌍 반발의 원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식의 서로
미는 심이 있는데 보통은 내가 이렇게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면 여기 얹힌 친구가 오면 그 다음에 여기 와서 나란히 먹진 않단 말이야. 남자들끼리 좀 이상하잖아.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렇게 앉아서 먹는다고. 한 새끼가 오면 너 왔니? 하면서 이렇게 균형을 이룬다고. 이렇게 다시 한 새끼 또 오면 너 왔니? 하면 다시 이렇게 균형을 이루지. 공유만 있을 땐 그지. 근데 비공유가 있으면 저렇다라는 거야. 자, 이걸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 내가 정리해 보면 여기는 요거는 이제 분자 구조에 관한 기본 정리라서 잘 보면 이런 게 있어요. 공유와 비공유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 공유 둘, 비공유 빵 이럴 때가 있고, 그 다음에 공유 셋, 비공유 빵, 공유 넷, 비공유 빵 이럴 때가 있고, 공유 셋, 비공유 하나, 공유 둘, 비공유. 이게 가장 기본. 지금 보면 이런 경우가 뭐냐면 이런 경우가 요것도 있고 요것도 있고. 그럼 CO2를 보면 CO2는 지금 이중결합이 있지만 이럴 때는 이중을 단일처럼 해석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이중결합도 어차피 공유 하나의 뭉탱이로 보는 거야. 이중을 단일처럼 해석한다. 이렇게 하는 거야. 요 경우는 뭐냐면 요 경우는 BF3 혹은 요런 경우를 똑같이 놓고 하는 거야. 왜냐면 이 HCHO가 어떻게 생겼냐면 C가 있으면 여기가 O가 있으면 여기에 H, 여기에 H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일단 기본 해석은 요렇게 세 뭉탱이 이렇게 해석한다고. 마찬가지로 얘를 놓고 그리면 얘는 CH4 뭐 이런 거. 얘는 뭐냐면은 암모니아 뭐 이런 거. 얘는 뭐냐면 얘는 H2O 뭐 이런 거. 됐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중심 원소를 봤을 때 공유 비공유를 중심 원소에서 봤을 때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알 수 있다. 이런 식이지. 자, 물론 결합각도도 마찬가지인데 결합각도도 몇 개만 외우면 되잖아. 얘는 이렇게 쭉 가니까 얘는 180 이렇게 가면 되지. 얘는 3개가 공평하니까 120 이렇게 가면 된다, 그지? 나머지 입체 구조에서 요거는 109.5도가 돼야 되고 이거는 107도, 이거는 104.5도 이렇게 해서 요 간격은 마이너스 2.5도씩만 빼주면 되는, 단순하지. 하나만 약간 좀 특이한 게 있는데 이건 수능에 자세하게 나오진 않은데 너네가 이제 하나 정도만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봐봐. 이 경우가 있어. 만약에 여기가 2개, 1개인 경우는 어떡하냐 이런 식이지. 2개, 1개의 경우는 어디서부터 생각하면 되냐면 얘는 봐봐. 4개 빵개에서 3개 1개면 4개 빵개에서 3개 1개 됐으니까 작아지겠지. 더 모이니까, 그지? 그럼 얘는 어디서 해석하냐면 3개 빵개에서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자, 어떤 형태가 가능하냐면 이런 형태가 있는데 이 형태. 이 형태가 왜 문제가 되냐면 이 형태는 자, 질소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에 이렇게 질소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수소가 있고 여기에 비공유가 이렇게 있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렇게.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일단은 전자쌍의 뭉탱이는 3개지. 그지? 근데 그 중에 한 뭉탱이가 비공유야. 이게 만약에 000이면 그냥 고민을 안 하고 어떻게 해? 120도. 근데 00B야 이거는. 이 각도는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면 120도보다는 작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야. 더 이상 필요 없어. 몇 도 이런 거 외우지 않아. 그냥 120도보다는 뭐 작은 정도. 뭐 이 정도로. 실제는 뭐 한 뭐 117도 뭐 이런 거지. 이게 작다고 하면 애들이 또 무슨 뭐 30몇 도 이렇게 하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거는 120도보다는 작다 이런 각도까지가 있을 수 있다. 알았지, 그지? 그거를 한번 정리해 놓으면 일단은 전자쌍 반발의 원리에서는 이 정도만 내용을 가지면 충분히 알 수 있고 그 다음 이제 분자 구조를 만약에 봤을 때 구조도 몇 개 없어. 구조도 우리가 표현을 해보면
지금 제일 위에 있는 이런 건 직선형. 그죠? 그 다음에 있는 요거는 평면 삼각형. 그냥 정사면체. 그리고 삼각뿔. 그리고 구분형. 요 정도만 알면 되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해석은 이렇게 하지만 실제 비공유는 치지 않거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굽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형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 모양은 굳이 다 나타내지 않고 요런 것들만 있으면 되는 거야. 됐지? 그거 너네가 거기다가 잘 정리해 놓고 기억하면 되겠죠. 자, 확인했고요. 그 다음 페이지, 그래서 중심원자하고 다중결합이 있는 뭐 이런 경우가 있는데, 자, 하나 정도를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가자. 보면 너는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 이런 거 했고, 거기에 그림이 하나 있어. 뭐 이런 식의 그림이 하나 있는데, 자, 이렇게 있을 때, 지금 요 각도 있잖아. 요 각도가 1번, 요 각도가 2번, 거기 있는 그림이야. 여기 3번, 여기 4번이지. 됐죠? 형아 해보자. 1번 몇 도? 여기 봐, 빨리. 몇 도? 아, 왜 고민해? 질소 주변에 이렇게 000b. 그지? 그럼 몇 도야? 107도지. 얘 몇 도야, 얘? 얘는 0000. 그죠? 109.5도. 얘는 몇 도야, 얘는? 000. 여기 있는 비공유는 아니야. 중심원소에 있는 비공유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얘는 120도. 얘는 몇 도, 얘는? 이런 식으로. 아우, 먼지. 자, 한번 잘 정리해 놓으세요. 그거까지만 확인하면 일단은 거기에 필요한 뭐 기본적인 얘기는 뭐 다 확인했다. 됐죠? 잠깐 정리해놔.